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청중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서 교수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교수님. 평소 거품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단백뇨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나오는 건 아주 많은 원인이 있어요. 먹었던 음식들, 영양소들 중에서도 거품을 일시적으로 유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품이 나왔다고 단백뇨를 다 걱정할 건 아니지만 문제는 당뇨병이 내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거품이 계속 소변 볼 때마다 많이 나온다. 그럼 확인은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품료가 단백뇨랑 동일한 건 아닌데 의심은 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거품료가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셔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식단 관리 주제 문제인데, 아내가 당뇨병 환자인데 최근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식단은 평소에 먹던 현미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신장에 크게 무리가 될까요? 당뇨와 신장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식단을 다시 짜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언급드렸던 내용이지만 신장 질환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정도면 당뇨 위주로 식단을 짜시는 게 더 맞고요. 3단계로 진행을 했으면 콩팥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검사를 하셔서 제가 신장 질환이 어느 단계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사구체 여과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는 3단계로 접어드렸으면 신장내과 선생님이 권고하는 식단을 조금 더 짜는 게 좋겠죠. 그 말은 현미를 위주로 먹는 것은 당연히 쌀밥보다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섬유질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혈당이 덜 올라가고 당지수란 수치가 훨씬 낮거든요. 그런데 혈당엔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3단계 이후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잡곡이나 이런 현미보다는 쌀밥을 위주로 먹게 되는데, 대신 이제 쌀밥은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콩팥이 나빠지면 혈당이 변동이 더 많아져요. 똑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이렇게 움직이던 게 콩팥이 나빠지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나 쌀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식사를 하고 운동을 꼭 해야 되고 혈당이 덜 올라갈 수 있는 팁들, 그리고 밥과 같이 먹는 반찬들을 탄수화물 좀 더 줄이고, 어쩔 수 없이 흰밥 위주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다른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단백질이나 다른 것들을 대체를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1, 2단계는 당뇨 위주로, 3단계 이후부터는 콩팥 위주로 식단을 짜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피네레논 약제의 자세한 설명 부탁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콩팥을 나쁘게 합니다. 혈당, 당이 높은 것도 콩팥을 나쁘게 하고 혈압이 높은 것도 콩팥을 나쁘게 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 이유가 돼요.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이 부신이란 곳에서 나오는데, 호르몬이 높아지면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 있고, 또한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하게 되면 콩팥에 여러 조직들이 많은데 콩팥의 작은 조직 하나하나들 다 염증을 일으키고 섬유화를 시키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피네레논 약제는 지금까지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약, 콩팥에 좋은 당뇨약이 있었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특히나 콩팥에 도움이 되는 혈압약이 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직접적으로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을 억제해가지고 콩팥에 추가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 치료를 열심히 했고 좋은 당뇨약을 썼고 좋은 혈압약을 다 썼고 식이 조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체중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도 단백뇨가 지속되거나 콩팥이 나빠지면 그때 네 번째 무기로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또 열심히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약이 됐죠. 당뇨병 신장질환 진단받았는데 투석을 꼭 해야 하나요? 먹는 약으로는 혹시 치료가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뭐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투석을 가면 일찍 죽는다,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 투석까지 가는 건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어떤 단계에 진단받았는지가 중요하고요. 1, 2단계는 특별한 치료제를 쓸 건 아니지만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 관리하면 20년 뒤에 투석을 할 수도 있고 평생 투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좋은 치료제들, 좋은 생활 관리를 하면 투석까지 가는 기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질환 진단만으로 반드시 투석을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내 관리가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투석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단단히 생활을 챙기는 이런 생활 관리에 느슨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부전 진료 시 어디과로 가야 하나요? 신부전은 콩팥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 어떠한 전문 콩팥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개는 신장내과 선생님, 콩팥을 보는 전문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콩팥 선생님을 찾아가도록 권고하는 거는 3단계 이후부터 3단계도 전후로 나뉘거든요. 3A, 3B로 나뉘는데 한 3B 정도, 사구체 여갈로 치면 45 미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신장내과 선생님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당뇨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고혈압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2단계, 3단계 초반이다. 그러면 치료해 주신 주治医 선생님과 콩팥을 어떻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상의하셔도 아직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개월 동안 소변에 거품이 나와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 요단백은 없으나 당이 높게 나옵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추가로 약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 거품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단백질도 원인이 되고 많은 당분도 요당이 많은 것도 원인이 되고 또 감염이 염증이 있어도 거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 검사를 잘 하셨어요. 거품이 한 번 아니고 몇 개월 동안 나오면 당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원인이 단백뇨는 아니지만 너무 요당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거품이다. 그런데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최근에 쓰는 많은 중요한 당뇨 치료제 중에서 소변으로 일부러 요당을 많이 내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린 당뇨약제가 있거든요. 그런 약제를 쓰면 약제 치료 때문에 거품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당이 많이 나오는데 치료받고 있는 먹는 당뇨약제가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약제를 쓰지 않는데도 요당이 많이 나온다는 건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는 당 조절 안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거품이 많이 나오는 건 당 때문이었지만 당 관리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엔 단백질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셔서 그럼 당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당뇨 관리의 가장 기준점은 당화혈색소라는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는 본인의 2개월 내지 3개월치 평균적인 혈당 수치인데 콩팥이 나빠지지 않으려면 7%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요당이 나온다는데 혈당이 좀 높을 것 같다는 그럼 난 당화혈색소가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셔서 지금 와 계신 어르신들은 7%를 안 넘기면 난 잘하고 있구나. 7%를 넘기고 있으면 당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당뇨 치료를 좀 더 하고 필요하면 지금 쓰는 약으로도 내가 열심히 운동과 식이 조절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또 다른 치료제를 조금 더 처방받든지 하는 걸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뽑아볼까요? 네. 이걸 뽑죠. 이건 처음에 언급드렸던 내용이지만 오늘 당뇨병 얘기를 해드렸는데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의 다른 점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1형 당뇨병은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망가져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요인도 있는데 대개는 6개월 안에 췌장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게 보통은 5세에서 10세 사이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도 꽤 있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처음에 일찍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진단받으면 평생 인슐린을 하루에 4번 정도씩 쓰면서 지내야 되는 거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잘 나와요. 나오는데
인슐린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필요한 데 잘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르몬이 기능을 잘 못해. 일을 잘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이형 당뇨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뇨병이 5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 한두 명씩 당뇨병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과식하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뚱뚱해지고 이러면 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이 생기는 어르신들이 생기는 이형 당뇨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형 당뇨병은 소인은 타고났는데 부모님들이 당뇨병이 있으면 나는 걸릴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비만해지고 근육량이 줄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서서히 생기는 게 이형 당뇨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미처 포스트잇에 질문을 남기시지 못하셨거나 포스트잇에 남기셨는데 질문이 뽑히지 않으셔서 좀 아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이제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손을 들고 그 한 분씩 제가 지목하면은 마이크 전달 드릴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줄에 계신 분이 먼저 드셔서 당뇨는 10년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단백뇨가 좀 붙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정형가약을 한 몇 년을 먹었어요, 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하고 거기에서 확인을 했는데 소염진 종제 같은 걸 먹이고 네. 신장에 부담이 맞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당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염진 종제 때문에 그러면 정형가약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단백뇨는 검진에서 나온 건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스틱 가지고 검사를 했던 걸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진짜 양이 얼마나,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일 잘하셨던 건 지금 당뇨가 꽤 오랫동안 관리하셨는데 관리를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그렇지만 기간이 10년이 넘어간다는 거는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당뇨 유병 기간이 길었던 거는 얼마든지 콩팥은 나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장기간 진통소염제를 먹었던 게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당뇨 관리는 이만큼 잘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내 당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진통소염제 중에 만약에 단백뇨가 진짜 맞다면 진통소염제 중에 조금 콩팥에 영향이 없는 약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치료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당뇨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SGLT2 억제제 같은 특정 약제들은 콩팥을 조금 더 좋게 하는 방법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제를 나는 또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아까 마지막에 질문도 주셨지만 다 했어요. 내가 전부 다 했어. 근데 나는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통제를 먹고 콩팥에 부담이 될 때는 또 다른 콩팥 치료제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 케렌디아 같은 치료제들도 나한테 필요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손 드셨던 그 전상하 단층 차량의 그 조영제가 나쁘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MRI와 뼈 스캔에 들어가는 조영제도 나쁩니까? 뼈 스캔은 거의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CT 조영제보다 MRI 조영제는 위험 부담은 덜 하다고 되어 있어요. CT가 제일 나쁘고 그런데 MRI도 아주 안전하진 않은데 CT보다는 위험도가 훨씬 적긴 적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마 CT 찍을 때는 약제도 끊고 주의사항을 주는데 MRI 찍을 때는 주의사항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MRI는 위험 부담은 훨씬 적은데 내가 이미 콩팥이 나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횟수가 많다든지 하면 MRI 찍은 이후 전후로도 한번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5년생인데요. 오른쪽 심장은 하나, 선천적으로 가지 않고 나왔고, 당뇨하고 혈압약을 20년째 복용하고 있는데요. 잘 유지는 되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담배뇨는 나오지 않고, 알부민뇨는 아직 검사해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괜찮을지. 네. 그러니까 콩팥이 하나 있는 거는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잘 해오셨으면 쭉 잘 뭐 지내실 수 있어요. 대신 콩팥이 하나 있을 때랑 양쪽에 다 있을 때 쓸 수 있는 혈압약들의 종류가 좀 다른데, 콩팥이 양쪽에 다 있을 때는 콩팥에 도움이 되는 혈압약들을 쓸 수 있지만, 콩팥이 하나 있는 분들은 혈압약을 쓸 때도 콩팥에 도움이 되는 혈압약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콩팥이 나빠지면 치료하는데 조금 장애가 될 수는 있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정상적이고 하다면 뭐 꾸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마 단백뇨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당뇨 선생님이 소변 검사를 하셨던 거는 아마 알부민뇨를 확인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알부민뇨가 특별히 나오지 않는구나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핵심적 강의를 해주신 이재 교수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그동안 단백뇨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서 혈압약으로 단백뇨 환자들이 그 약을 먹고 그랬는데, 그 신맥이 피네레논, 이 약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하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버젓뛰어서 종합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약 성분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그 방법으로 이 신장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뭐 언급을 해드렸지만 콩팥을 좋게 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혈압 관리도 잘하고, 식이 조절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 충분한 수분 섭취, 염분을 줄인 이런 식단 관리가 3번째 축일 거고, 그 3번째 이 3가지 축을 가지고 이때까지 콩팥을 치료해 왔어요. 혈압약 중에 ARB라는 성분의 약들이 콩팥에는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혈압약들을 위주로 주로 많이 썼고, 식단 관리를 했고,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당뇨약제 중에서도 콩팥에 아주 치료 효과가 크다고 한 당뇨약들이 나와서 그런 당뇨약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콩팥이 나빠지는 걸 100%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약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서 알도스테론이 몸에, 콩팥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섬유화를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알도스테론이 콩팥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된 거고, 그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네레논이나 성분이고, 그런데 기본의 치료인 혈압, 당뇨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써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도 단백뇨가 지속되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그 다음 스텝으로 쓸 수 있는 치료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신 주의사항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제가 콩팥을 추가적으로 더 좋게 하고 투석으로 가는 비율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는 있는데, 이 약제 성분 자체 고유의 특징이 뭐냐면 몸에 칼륨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어서 칼륨 조절에 애를 먹는 분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 약제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쓸 수 있다면 어떤 걸 주의하면서 써야 되는지를 상의하시면 충분히 추가 처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고 콩팥 기능이 나쁜, 콩팥 기능의 기준은 사구체 여과율이 75란 수치 밑으로 있고 단백뇨가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재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